몸 좋아지는 건 알고 있는데 도저히 허리 아프고 전완근 아파서 못하시겠죠. 저도 데드만 하면 허리가 부서질 것 같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했더니 허리도 안 아프고 자세를 숙지하는데 도움이 된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해볼게요. 운동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무조건 바닥이 평평하거나 땅에 가까운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광고부터 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일단 굽이 높아지면 바가 더 멀어지면서 더 많이 들어야 하고 그로 인해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굽이 낮은 신발을 추천드립니다. 데드리프트 할 때는 바닥에 에너지 전달이 잘 되어야 힘을 온전히 바벨을 들어 올리는 데에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화나 컨버스를 신어주는 게 좋다는 말이죠.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맨발로 해보세요. 양말까지 벗으라는 건 아니고 양말 신고 맨발로 말입니다. 맨발로 하면 헬스장에서 이 새끼 뭐지 하고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몸부터 커줘야죠.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벨트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드문드문 계시는데 좋아요. 벨트 차는 거 좋은데 너무 벨트를 꽉 차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착용하는 걸 가끔 보면 배를 기아 상태로 만든 다음에 벨트를 차곤 합니다. 벨트를 차는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건데요. 그냥 벨트 차면 허리 보호되니까 벨트 차야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착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일단 벨트를 차는 목적은 복압의 증대입니다. 즉 복부의 압력을 늘리기 위함이라는 것인데요. 이 발살바 호흡법이라고 하는 호흡법은 숨을 들이마신 뒤 횡격막을 비롯한 호흡근에 아주 강하게 힘을 주면서 횡격막 아래에 있는 복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페트병에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아무리 페트병을 죽어라고 찌그러뜨리려고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하지만 뚜껑이 열리면 꼬마도 찌그러뜨릴 수 있을 만큼 쉽게 찌그러집니다. 복부도 마찬가지라는 뜻인데요. 압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그냥 쉽게 작살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벨트를 빡빡하게 조여서 숨쉬기 힘들어질 정도로 고정하면 복압의 형성이 안 됩니다. 착용하실 때는 벨트에 손가락 하나 정도만 들어가면 딱 좋은 여유 있는 착용입니다. 아니면 맨투맨이나 후드티 위에 입는 선수들 있죠. 그런 식으로 착용해도 무방합니다. 복압이 형성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꽉 조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맨날 꽉 조이고 운동을 하다가 손가락 하나 정도 여유있게 착용하니까 허리가 전혀 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벨트는 가성비 좋은 걸로 찾아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한 바벨이 직선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바패스라고 하는데요. 바패스가 지면과 수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즉 직선으로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한 이유는 역학적으로 불리한 수평방향 움직임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일자로 들어 올리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게 되거나 반원을 그리면서 올라오게 되면 그만큼 비효율적이고 무게중심이 뒤틀리면서 넘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추가로 궤적이 짧으면 짧을수록 힘이 폭발적으로 사용하기에도 훨씬 이점이 많으니까 지켜야 한다고들 말하는 겁니다. 물론 무거워질수록 바패스를 지키는 게 어려워지긴 해요. 하지만 가벼운 무게라면 바패스를 연습하면서 들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패스를 연습하는 방법으로는 앱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WL 아날리시스를 사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바패스 연습이 가능하니까 한 번씩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바벨 위치 세팅인데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상남자들만 하는 컨벤셔널 방법이기 때문에 발을 신체 구조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회원님은 어깨 너비 정도로 발을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벨이 정중앙에 있는 건 당연하고 정강이에서 2cm 정도만 벌어진 곳에 바벨을 세팅해주세요. 그리고 발도 1일자로 둘 것이 아닌 15도 정도만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만 자기가 많이 연습해본 후 맞는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골반 너비 정도로 서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느껴질 것인데요. 저만의 꿀팁이 있다면 여러분이 제자리에서 가장 높게 점프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 나오는 발의 위치가 가장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닥에 힘을 온전히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발 세팅이 완료되었다면 발을 잡아보실 텐데요. 발을 잡는 건 사실 간단해요. 웬만하면 좁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모이거나 다리랑 팔이 너무 닿을 정도는 당연히 안 되겠죠. 좁게 잡을수록 바가 움직이는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무게를 치기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그립을 잡고 들어 올릴 텐데요. 데드를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악력이 무조건 뒷받침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얼터네이트 그립을 사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파워리프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립인데요. 보디빌딩 관점에서는 양쪽 근육에 불균형이 올 수도 있어서 추천은 안 드립니다만 무거운 걸 드는 게 목적이라면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균형이 무섭거나 나는 도저히 손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스트랩을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랩도
일반적인 끈 스트랩 말고 퀵그립 스트랩을 착용하시면 더욱 악력 보조에도 도움이 되고 9개를 할 거를 10개, 11개를 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제품 링크는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들어 올리실 때는 호흡이 가장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벨트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준비 완료 상태에는 호흡을 마신 후에 누군가 내 배를 때리기 0.1초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배에 힘이 바짝 들어있는 상태이면서 긴장감도 유지되기 때문에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숨을 깊게 들어 마신 후에 배를 때리기 1초 전이라고 생각하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드디어 들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바닥을 컨트롤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닥을 발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허리나 상체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닌 하체의 힘을 온전히 사용해서 진행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느낌을 찾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그럴 때는 발에 힘을 주는 연습부터 해보신다면 조금씩 느낌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들어 올리면서 가슴을 열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로 인해 등이 평평해지면서 척추가 중립을 이루고 그래야 허리 통증이 없는 자세가 됩니다. 또한 등의 힘까지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배근을 타이트하게, 즉 광배근에 힘을 주시고 바벨을 광배근에 거는 느낌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시에 하체와 광배근이 적절히 사용해서 전신이 두꺼워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까 말해준 복압을 잡은 뒤에 바벨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바와 몸의 간격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벨을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정강이에서 무릎에서 허벅지, 앞쪽 라인을 자연스럽게 타면서 몸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 올릴 때를 생각해 보시면 편한데요. 몸에 멀리 두고 들어 올리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무릎이 펴지면서 가슴을 펴고 몸을 단단하게 세우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다 들어 올렸다고 해서 절대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고 등을 뒤로 젖혀서 뭐 등에 자극을 주겠니 얹전이 같은 소리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들면서 동시에 무릎을 완전히 펴고 엉덩이를 짜면 한 번에 리프팅 동작이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몇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엉덩이가 어떤 높이에 있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중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엉덩이가 낮은 사람도 있고 엉덩이가 높아도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팔이 길고 상체가 긴 편이라면 아주 상체가 세워진 채로 진행이 될 거고 반대로 다리가 길거나 팔이 아주 짧은 사람들은 상체가 많이 숙여지게 될 겁니다. 이게 잘못된 자세라고 할 수는 없겠죠. 또한 연습한다고 빈봉이나 나무 막대기로 하기보다는 60kg나 40kg 정도로 무게를 달고 진행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너무 가벼우면 연습도 되지도 않고 억지로 만든 자세로 진행하기 때문에 도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는 절대 등 운동, 하체 운동으로 나눌 수 없고 등과 하체 후면 전완근 3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 자체를 백 운동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등, 하체 어디 하나 근육이 약하다면 데드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스모데드와 컴밴데드 중 뭐가 더 좋나요 하시는데 그냥 시범이 컴밴데드 하라고 했으니까 컴밴데드 하세요. 참고로 뭐 저처리프트라고 팔꿈치에 끼워서 들어올리는 데드리프트도 있으니 뭐 정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허리가 굽으면 안 된다는 소리 하는 사람은 없겠지. 특히 오타니가 어깨를 넓히고 덩치를 키우는데 꼭 했던 운동 중 하나가 데드리프트라고 하니까 꼭 해서 우리도 어깨 깡패가 돼봅시다. 데드리프트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죠? 하지만 데드리프트는 백문이 불여일견 해보는 게 제일 좋은 연습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